2020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현재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9,335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1,0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4명의 환자가 추가 격리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는 09년생 한국 국적입니다.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서 20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객담 등 증상이 발현하여 2월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1월 3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학교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객담 등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폐렴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에서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와 동일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10명, 노출됐던 병원 내 접촉자 직원이 1명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역학조사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번째 환자는 43년생 남성 한국 국적으로 2월 18일 한양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고 2월 19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2월 19일 2019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감염원,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병원 격리, 자가 격리 등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의 새로 난 한밤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는 12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재원 환자 32명은 대구 의료원으로 어젯밤에 이송되었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선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6번째 환자, 10번째 환자,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가 된 대상자는 총 16명, 전체 확진 환자의 34.7%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시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심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6판을 개정하여 2월 20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 조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음성을 확인한 후에 격리하도록 접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또한 신종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접촉력 등의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며 의심 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 후에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진료구역이나 진료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공고드립니다. 일반 국민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송, 세종, 장산 순으로 3분씩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2번째 환자 이후에 확진 환자의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셔도 바로 답변 드릴 수 없은 이 부분은 정리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송에서 3분 먼저 받겠습니다. 순서대로 받고 하겠습니다.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그 대구에 있는 교회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질본에서는 10명이 교회 관련이라고 했는데 오전에 지자체 발표에선 대구는 7명이고 경북은 2명이라고 했거든요. 경북에선 37번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 교회 관련 접촉자 수 현재 그 증상이 있어서 검사 중이거나 격리 중이신 분 현황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들렸던 영국인은 11명 전파로 어쨌든 슈퍼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번 같은 경우에는 첫 그 슈퍼 전파로 볼 수 있을지 적어도 그 뭐 역학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오전에 얘기는 하시던데 슈퍼 전파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저희 그 보도자료 2페이지에 드린 것처럼 경북 지역이 지금 3명으로 교회 관련된 관련자가 3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은 7명 해서 10명이 이제 교회 관련 사례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와 양성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접촉자,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와 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그 특별대책반과 대구시에서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31번째 환자가 다녔던 그 교회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폭로 그 노출과 또 환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에 대한 발병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날짜에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디 부분까지가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특정화하고 가능한 한 교회 전체의 노출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해서 접촉자 중에 증상이 지금 있으신 분은 혹시 있나요? 네, 일부는 증상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발병일들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입원하기 전에도 2번 이제 그 잠복기를 따지면 2번 교회를 가셨고 또 그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에서도 2번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4번의 노출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날짜에 어떤 층에서 예배를 받는지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분이 지표 환자이고 누가 감염 원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31번째 환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런 발병일 기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그 유행의 전파 양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현재 현장 대책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누가 누구에게 전염을 시켰는지에 대한 좀 심층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회가 상당히 밀집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그 밀접 접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걸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번째 환자의 발병 전의 교회 동선과 발병 후에 갔던 접촉자에 대해서 노출자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그런 조사를 오늘 특별대책반이 내려가서 대구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브릿지경제 박명원입니다. 31번 환자 감염원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29번, 30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방역에 지금 구멍이 뚫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9번째, 30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그 즉각대응팀이 지금 한 3일째, 4일째 감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동선이 2주간의 동선을 계속 추적을 하고 또 노출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력 조사, 그다음에 뭐 동선 조사, 뭐 해외 방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출입국 조사, 그리고 일부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의 접촉자 그리고 다른 뭐 기원이나 다른 데서의 접촉자들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오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오늘 저희가 감염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기존에 종로구에서 발생했던 확진 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치는지에 대해서는 GPS 분석을 했는데 동선이 겹치는 거는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또 기존의 접촉자들하고 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른 그 방문하셨던 데들하고 명단이 겹치는지에 대한 명단 대조들을 했고 뭐 명륜교회의 신도들하고도 접촉을 했는지 뭐 그런 명단 대조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감염원으로 확인되시는 분은 현재는 없고 검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감염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역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메르스나 사스하고는 달리 굉장히 경증이 많은데 경증일 때 발병 초기에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증에 감염력이 있는 환자들이
특별히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염력이나 전파 속도가 빠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저희의 역량이 생기면서부터는 검사의 물량을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그런 폐렴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검사가 1000건이 넘게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검사와 환자 조기 발견의 노력들을 하면 환자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위험이 전국적인 그런 감염의 확산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국소적인 그런 소규모의 그런 집단 발병의 가능성은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발병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에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아까 특별대책반을 대구로 파견하셨다고 했는데 특별대책반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이게 뭐 일반 역학조사관과 어떻게 다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 역학조사관이 몇 명이 파견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적용되는 사례정의 6판에서 기존과 달라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등에서는 이제 위기 대응 체계를 심각으로 올렸는데 이걸 변경하실 이제 중앙에서 이걸 변경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잠깐만요. 특별대책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는, 현재 이제 중수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수본에서 국장과 과장들이 같이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내려갔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관 3명이 지금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역조관하고 또 많은 그런 자료 분석 또는 환경 뭐 이런 담당하는 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대규모 팀을 구성을 했고 또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라거나 아니면 격리병상이라거나 하는 자원 동원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수본에 있는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국장, 과장들이 같이 내려가서 역학조사와 대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판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침이 조금 명문화되면은 비교표 같은 거를 추가로 좀 제공하겠습니다. 중국 방문 이후 방문자나 아니면은 이제 홍콩, 마카오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불명 폐렴인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제 격리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유엔 국가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 입국자하고 접촉이 잦으신 분들 또는 유엔 국가를 다녀와서 유증상자하고 또 접촉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그 폐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 대상자에 포함을 해서 검사를 확대할 수 있게끔 사례 정의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접촉자 격리 해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는 검사 없이 14일에 저희가 격리 해제를 했는데 의료인들, 간병인들, 특히 의료기관으로 복귀하셔야 되는 의료인, 간병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고 오랜 시간 노출이 되신 가족, 지인들과 또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이런 가족은 아니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하신 분들은 검사를 13일째 하고 14일째 해제하는 걸로 접촉자 관리 기준을 강화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성동구는 심각 단계라는 표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기 단계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걸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심각 단계에 대한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그 대구의 조사 결과와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29번째, 30번째에 대한 환자 발생, 접촉자에서의 발생이나 아니면 감염 경로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SBS 헤럴드 유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네, SBS 허강민입니다. 그 31번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두 차례 검사를 거부한 게 그 부분 사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격리를 거부하고 뭐 몸싸움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대본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하고 몸싸움도 있었고 뭐 의료진 중에 증상을 나타내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강제 수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폐렴 증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42조의 강제 처분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 입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제 처분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19도 저희가 1급 감염병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은 할 수는 없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여서 그러한 강제 처분에 대한 근거 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그런 뭐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본인이 그런 그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신 분이 거부를 할 때는 이 강제 처분 조항을 적용해서 그런 전염력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의료인하고의 몸싸움이나 증상을 보였다는 의료진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경찰청과 현재 대구에 나가 있는 그런 팀에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없는 그런 가짜 뉴스로 판단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헤럴드 격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혹시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네,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전날에도 한번 여쭸었는데 그 이번처럼 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된 것처럼 되는 데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번에 보건당국에서 집단 행사 그 주최 지침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아직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뭐 방역 조치를 잘 시행하고 취약계층이 오지 않게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행사는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당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단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좀 자제를 공고하는 방향으로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집단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뭐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되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걸 전국적으로 이거를 다시 이거를 철회하거나 좀 더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보다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유행이 있는 그 지역에는 이런 조치들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위험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된 그런 집단 행사에 대한 지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 행사는 교회나 이런 행사들은 예정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대구 쪽에서는? 현재 그 유행이 발생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나 이런 거는 중지시키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내일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아직 대구 사례를 다수 전파 사건으로는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전에 WHO 자료를 보면은 싱가포르 컨퍼런스 그 자체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대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수 전파 사례임이 확인이 돼야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 이 31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그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가 감염원이었고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노출의 범위와 어떤 환자가 지표 환자였고 누가 노출을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조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의 공간에서 11명이 발생한 거는 뭔가 그 건물 내지는 그 장소에서 이런 대규모의 노출이 있었다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당산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자님 순으로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인데요. 31번 환자 진단검사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노웅인 책임관께서 검사를 거부하면은 경찰에서 보건소를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 확인 안 된 사람이 정확히 이제 지금까지 몇 명인 건지랑 그다음에 지금 오늘 추가된 15명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혹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나라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오염 지역 지정은 계속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 권고를 받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노웅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근거해서 감염병 환자 등, 그러니까 의사 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거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자체 장이 하는 거지 의료기관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을 동반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또 이걸 할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 전파, 공기 전파가 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강제 입원 조치나 이런 거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환자의 안전과 또 보건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고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